자, 박형준으로 한번 가볼까요? 되게 신기한 게 박형준은 대체 뭘까? 내가 봤을 때는 박형준은 외계인 같습니다. 한국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럴 수가 없는 거야. 지금 LCT 문제도 이상하잖아. 예. 정확한 증거가 없어서 뭐라고 말을 못하지만 진짜 이상하잖아. 예. 근데 또 집이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집 하나가 더 있다는 보도가 있고 예. 또 하나는 4년 전에 건물 지어놓고 신고를 안 해. 건물 자체를 등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대지 위에 짙은 색의 흰색짜리 현대식 건물을 지어 이렇게. 뉴스데스크의 단독인데 이렇게 지어. 근데 여기 등기를 안 해. 지금까지는 아직 대지로만 돼 있는 거야. 중공 검사까지 끝났다는데 왜 어. 등기가 안 했을까요? 4년 전에 진 거야. 예. 사람도 이게 살고 몇 개월 있어. 됐다면 상관이 4년 전에 진 거야. 예.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없는 건물로 나와. 뭘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지. 미등기 상태로 나오는데 박형준이 재산신고 목록에서도 빼. 뭘까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상상을 하게 만들잖아요. 분명히 그 주변 그 이웃들의 목격으로는 사람이 오고 가는 걸 본 적은 있다는데 사람이 사는 것 같지는 않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건 봤다. 사실 이거 뭔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흔한 모습은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뭔가 영화 같은 상상을 자꾸 하게 만드네요. 뭔가 미스테리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박형준이 또 슬그머니 그 재산 신고를 수정을 했대요. 그래서 그 재산 가치를 6억이라고 평가해가지고 아직 등기는 안 했는데 일단 6억이라고 평가해서 재산 수정 신고를 했답니다. 아니 뭐 등기도 안 했는데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있다는 이 거짓말을 덮으려니까 계속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근데 있어요. 그 세금을 꼬박꼬박 냈다는 게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건물 4년 동안 그 건물에 대해서는 한 푼도 안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떤 뭐 이렇게 주택세나 여러 가지 주민세나 그런 그 부가적인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건데 그건 하나도 안 내고 그 땅에 대해서 나오는 세금을 그동안 내고 있었다. 우리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멀쩡한 건물을 몇 억이나 들여가지고 뭐 자재도 좋은 거 썼다면서 그래서 뭐 대지하고 건물하고 합쳐서 15억에 팔려고 이렇게 막 내놨다고 하는데 그렇게 건물 좋게 지어가지고 왜 등기를 안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안 한 건물에 대해 등기 안 한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 안 낸 거 맞잖아요. 탈세 목적일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선거에 나오는 거랑도 지금 이것만이 아니라 LCT 아파트도 구매해놓고 1년 동안 입주를 안 했다 그랬잖아. 예. 자기는 부인 화랑에 살았다면서. 근데 기장군도 웃긴 거야. 무허가 건물인 거잖아 그러면. 그렇죠. 그 무허가 건물을 4년 동안이나 방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게 유지됐다는 거고 예를 들면 이게 정확히 말하면 내가 재산이 많으면 당락에 영향을 끼칠까 봐 재산을 최대한 축소 신고하는 거라면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유포거든요. 이거 당선이 돼도 낙선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영화에서 보면 그 비리 국회의원이 별장에 이제 그 탁자를 치우면은 지하로 내려가는 어떤 구멍이 있고 그 지하로 내려가 보면 현금이 이만큼 쌓여 있는 그런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만든 건가? 그러면 LCT 그 아파트 지하로 가면은 그 건물과 연결된 지하 통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거를 계속 팠어. LCT까지 연결하려고. 연결해갖고 팠어. 어때? 그래서 17층까지 올라가는 통로도 따로 만들어놓고. 아, 나 진짜. 정말 특이해요. 이런 캐릭터는 드물어요. 김영춘 후보가 서울에서 국회의원 하다가 내려간 거잖아. 예. 서울에 처음으로 산 집이 있대요. 지금도 팔지를 못하고 부산에서는 그 전세로 사는데 그런 건 이해가 되잖아. 원래 서울에 있던 정치인인데 이걸 팔지를 못해서 왜냐하면 부부가 처음으로 마련한 집인데 이게 정치 은퇴를 하려면 다시 살고 싶은 집일 수도 있고 요 집 한 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LCT 관련해갖고 어마어마 막 18억 어쩌고저쩌고 뭐 28억 어쩌고저쩌고 또 아파트 그 두 채로 40억을 또 벌었다고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계산을 해보잖아. 근데 이 사람은 또 그런 게 나와.
지금 숨겨진 집도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고 이 미술관도 지금 등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 재산이 나는 그 박형준 재산이 얼마 안 되더라고 생각보다. 나는 몇백억 될 줄 알았거든. 몇십억밖에 안 돼. 그럼 도대체 뭘까 또 싶은 거예요. 물론 다 대부분 부인 재산이겠지만. 그러니까 몇십억 안 되는데 그 LCT 두 채 빼면은 사실 가진 게 없어요. 아니 근데 LCT... 실제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재산은 신고된 재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LCT는 사실 이제 출가한 딸과 아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처에. 근데 그 지난 과거에 지금 사실 이 박형준 부인도 계속 조모 씨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이름을 모르지만 일단 조현화랑을 운영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명하죠. 조현화랑. 이름을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아니 조국 장관네는 우리가 사돈네 팔촌까지 이름 다 알게끔 기사 보도했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조현화랑의 대표이신 이 조모 씨의 인터뷰, 과거 인터뷰가 굉장히 많아요. 10년, 20년 전부터 인터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당시에 어디 살았고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집안의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일주일에 절반은 서울에서 생활한다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말은 서울에도 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똑바로 재산 신고하지 않은 목록이 더 있을 거다.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못한 만큼 더 많이 있을 거다라는 강한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탈세의 목적도 있겠지만 정치권에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차명 이런 사람들 꽤 있을 걸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 과정에 만약에 재산이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막 100억, 200대로 넘어가면은 그게 초점이 되거든. 원 재산 저렇게 많대. 요게 될까봐 계속 축소하는 거면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한 게 맞거든요. 요거는 진짜로 민주당에서 걱정을 많이 해주더라고. 당선이 되더라도 검찰이 들락거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느니 우리 후보 뽑아주세요. 거기다가 언론이 진짜 저는 좀 병적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해서 보도하고 이렇게 쫓아다녔던 것에 대해서 진짜 거짓말 아니고 100분의 1만 노력을 해도 지금 현재 드러난 것만 제대로 보도를 해도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재산 문제에 관해서 LCT나 지금 이번에 기장에 있는 그 별장처럼 생긴 그 미등기 건물이나 이런 거 말고도 지역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중앙 언론에서 안 받아주고 씹어버리는 것들 중에 그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 있죠.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이 지금 옆에 있어요. 맞아.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 상식적인 거면 우리 의원실에 내가 국회의원인데 우리 의원이 내 보좌관이 나 모르게 뇌물을 받아가지고 나는 망신당하고 쟤는 감옥에 갔어. 그러면은 감옥에서 출소한 그 보좌관을 불러다가 두부 한 모금 씹어 입에 넣어주면서 고생했다. 다시 일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누가 봐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지? 그 박형준의 최측근이 지금 LCT 특혜 분양 명단에 있어요. 조국 장관의 페북 2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박형준의 LCT 관련 의혹. 5페이지에 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읽어도 되는데. 박형준의 LCT 관련 의혹과 관련하여 언론이 확인한 사실 3가지. 첫째, 신원미상의 사람으로부터 박형준의 의붓 아들과 딸이 LCT 로열층 2채를 소액의 웃돈, 아들은 700, 딸은 500을 주고 각각 구입한 후 부인의 아들로부터 1억 원의 웃돈을 주고 다시 구매하였음. 둘째, LCT 앞에 설치된 18억짜리 철조망 모양의 조형물을 판매한 회사 제2사는 박형준의 부인의 사촌이 대표이고 부인의 아들이 이사를 맡고 있음. 셋째, LCT에 설치된 28억 원어치의 공공미술점 11점 모두 위 제2사가 납품하였음. 박형준은 이상이 모두 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다수 언론은 선선히 이를 믿는다. 최초 분양자의 신원을 취재하지 않는다. 아들과 딸의 아파트 구입 비용의 출처를 묻지 않는다. 증여라면 증여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제2사와 LCT와의 관계 또는 박형준의 부인 조현과 이영복의 관계 등을 파고들지 않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죄 혐의 등도 검토하지 않는다. 또한 문재인 정부 공격에 앞장선 자칭 진보 인사들은 위 3가지에 대하여 침묵한다.
진중권. 만약 위 의혹이 김영춘에게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조국 장관이 새날 방송 작가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딱 정리를 해주시잖아요. 핵심만 찍어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세훈의 부인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실제 보상으로는 7배에 달하는 36억 5천만 원을 받았다. 부산 LCT 앞에 설치된 18억짜리 철조망 모양의 조형물, 28억 원어치의 공공미술품 11점 등을 납품한 회사 제2사는 박형준의 부인의 사촌이 대표이고 부인의 아들이 이사를 맡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는 아산신도시 땅 투기로 대한주택공사, LH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총 132억여 원의 토지 보상금을 받아 102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에 대해서는 분노도 질책도 없다. 모두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된 것이라 믿어준다. 참 쉽다. 그래서 오세훈은 36억 벌었고요. 박형준은 86억 벌었고요. 윤석열 장모는 102억을 벌었습니다. 왜 여기는 분노를 안 해? 그리고 만만한 게 문재인 정부라고 막 때려. 언론이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봤을 때는. 왜? 공범이거든. 지들도 부동산이 있고 기자도 그렇고 언론사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특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 근데 부동산 관련해서는 공범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입학 비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학업에 관련된 입시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이 언론들이 사실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해서 난리를 법석을 떨었던 것에 정말 1만 분의 1 정도만 해줘도 정말 이렇게 조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나 뭐 서울대나 홍익대 그 동문들이 왜 이렇게 조용한지, 그 학교 학생회는 왜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지 납득하기 힘들죠. 그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홍익대 입시에서 그 자녀가 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난리를 떨었대요? 다 떨어진 거 가지고. 그렇다니까. 아니 그래서 홍대 입시에 대해서 취재는 하지 않고 오히려 조민 씨 기사를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공격이 다시 시작됐어요. 아니 저는 진짜 이거는 지금 오세훈이나 박형준도 똑같이 고대 출신이거든요. 네. 조민 씨가 고대를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고대에서 촛불 시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기에는 그게 다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돈 받고 들어온 알바들이 집회를 한 거였지만 그러면은 사실 지금 고대생인들이라도 화를 내던가 동문들이라도 일어나던가 특히 홍대 미대 동문들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홍대 미대 다닌 사람들 중에 다수는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김승현 교수가 그 뉴스공장에 나와서 그 증언했던 그 김승현 교수의 명백한 워딩은 항상 매해 입시 비리가 만연했고 굉장히 심각했다. 그 당시 자기는 젊은 그 교수 시절에 자기한테 인사상 불이익이 올까봐 어쩔 수 없이 협조했지만 그러니까 퇴직하기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홍익대 그 재단 이사장하고 같이 이 입시 비리 뿌리 뽑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그 양심 고백에 대해서 동문들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라도 뭔가 좀 이야기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말하자면 보수 세력 이중대란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 목적으로 마치 자기들은 순수한 청년인 것처럼 조국 장관 때 어떻게 했어? 온갖 학교에서 무슨 촛불 한다고 난리를 쳤잖아. 네. 그럼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왜 비판 안 해? 언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장 순수해야 될 놈들이 정치적으로 막 지지고 볶다가 이런 문제가 되면 조용해. 뭐 이런 새끼들이 무슨 상합탑의 지성이네만 해.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무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억울한 사람은 조국 장관이야. 제가 봤을 때 조국 장관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 이미지가 정말 신성 같아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조국 장관 자체가 가장 억울한 사람인 것 같아요. 실제로 재판 받아보면 제가 엊그저께 밥 먹다가 그 주말에 깜짝 놀란 게 어떤 태극기 부대로 추정되는 아줌마야. 그냥 막 목소리 막 톤 높고 막 그래 자기 새끼들한테 하는 얘기 그러다니까 조국 장관 딸이 말이야 알바를 했는데 그게 가짜였대. 아이 무식하게 설명을 해주고 싶었는데 싸움 날까봐 그냥 오기는 왔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그런 얘기 하잖아. 그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 알바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슨 인턴 증명서 이게 다 조작이라고 알고 있어요. 시간을 정확히 못 채웠다고 다 그거 뭐 조작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조국 장관 잘못한 게 없어요.
아니 홍대 미대 들어갈 때는 인턴 뭐 이런 거 씁니까? 그냥 엄마 나 가고 싶은데 그럼 아이고 우리 딸 좀 넣어주이소 우리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근데 박형준 생각하면 진짜 화가 나는 게 오세훈은 그러니까 변호사 시절부터 TV에서 유명해진 그 변호사 시절부터 뺀질뺀질하는 걸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호불호가 극명했단 말이죠. 근데 박형준은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점잖은 교수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냥 점잖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표현도 그 어떤 세게 이야기하거나 뭐 이렇게 좀 그 낮잡아 이르는 그런 표현들을 안 쓰고 좀 있어 보이는 고급지게 보이려고 애쓰는 그런 점잖은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뒤로는 다 호박씨 까고 있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분노하고 배신감을 맞습니다. 느껴야 되는 건데 조국 장관의 그 논리를 박형준한테 적용시키면 지금 당장 찢어버려야 돼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 때도 권력형 비리라 그랬잖아. 윤석열부터가 그것 때문에 수사 시작한 거 아니야.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모펀드에서 막 뇌물 받고 돈 받았다 이런 식이 하나도 나온 게 없어. 그 부분 완전 클리어됐다고. 그럼 그때 그걸 주장했던 사람들은 사과를 해야 되잖아. 윤석열은 그거를 파보니까 없네. 방향 바꿔. 그래가지고 입시비리 쪽으로 들어가지고 결국에 대표적인 게 표창장 위조했다 이런 거잖아요. 예. 만약에 지금 박형준 같은 경우는 자기 LCT가 자기 지역구도 아니야. 간단히 말하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조국래 장관이 하나는 조민 씨가 사는 집, 그리고 하나는 그 아들이 사는 집 뭐 이렇게 해가지고 LCT 한 40억씩 하는 거 있잖아. 예. 요거를 위아래층으로 사한다고 생각해봐봐.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몰라. 조국 장관 내 정경심 교수가 건물 하나 지어놨는데 등기도 안 하고 지금 신고도 안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어떻게 그냥 됐겠는지. 즉시 구속이죠. 뭐 볼 게 있습니까? 바로 구속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정상적인 나라에서 선택적으로 분노하지 않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조국 장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조국 장관 때 그렇게 화를 냈던 사람들이 박형준이나 오세훈한테는 왜 화를 안 내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선택적 정의라는 거거든. 아, 그러니까 기레기를 때려잡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네. 어쨌건요. 내가 보기에 박형준 씨는 당선되던 문제가 이제 신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